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정부가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결국 물가만 오르는 걸까?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세케인지 학파 이론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 출제 포인트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끝내버리자고요. 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많은 수험생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는 저희 원샷 1, 2, 3 핵심 이론, 이제는 자기 전에 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들으면서 개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론들, 오늘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좋습니다. 자, 세케인즈 학파 모형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핵심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왜 단기 곡선은 오른쪽 위로 쓱 올라가는데 장기 곡선은 왜 꿋꿋하게 수직으로 서 있는 걸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되면 세케인즈 학파의 절반 이상을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비밀을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출발점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예상과 현실의 그 차이, 그 틈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보세요. 경제 주체들이 올해 물가는 이 정도 오를 거야 라고 예산했던 물가 수준, 바로 PH죠.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 현실의 물가 수준, P. 이 둘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착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조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단기 총 공급 곡선입니다. 도대체 왜 우상향하는 걸까요? 자, 우리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기업이랑 근로자 모두 올해 물가가 한 2%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경기가 너무 좋아서 수요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물가가 5%나 확 뛰어올라 버렸어요. 현실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버린 거죠. 이 수식이 바로 그 결과를 딱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보세요. 실제 물가 P가 예상 물가 P2보다 높을 때 총생산 Y는 우리 경제의 정상 체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산 출량 YN을 초과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4단계 논리에 담겨 있습니다. 자, 첫째, 물가 P가 예상보다 5%나 올랐습니다. 그쵸? 둘째, 근데 임금 같은 비용은 어때요? 연봉 계약 같은 걸로 묶여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대로란 말이죠. 그럼 기업 입장에선 어떨까요? 파는 물건 값은 올랐는데 직원 월급은 그대로니까 와, 갑자기 이윤이 확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달콤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이윤이 늘어나니까 신이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을 막 늘리겠죠? 그쵸? 넷째,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행동하니까 경제 전체의 총생산 Y가 정상 수준인 YN을 훌쩍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보세요. 실제 물가 수준 P가 오르니까 기업들이 생산량 Y를 늘렸죠? 물가랑 생산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관계.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우상향 곡선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영원히 이 착각 속에 살지는 않겠죠. 시간이 흘러서 장기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근로자들도 이제 깨닫는 겁니다. 물가가 5%나 올랐네? 사장님, 제 월급도 그만큼 올려주셔야죠? 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겠죠. 결국 사람들의 예상 물가, P가 실제 물가 P 수준에 맞춰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예상이 현실을 딱 따라잡는 순간이 오는 거죠. 자, 이제 P와 P가 같아졌습니다. 아까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왜 신나서 생산을 늘렸었죠? 맞아요. 바로 그 예상치 못한 이윤이라는 착각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때요? 임금도 물가 오른 만큼 다 올려줬으니 그 특별했던 이유는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더 이상 생산을 늘릴 특별한 요인이 없어진 기업들은 생산량을 원래의 정상 수준, 그러니까 자연산 출량 YN으로 다시 되돌리게 됩니다. 물가가 5%가 되든 10%가 되든 모든 비용이 그에 맞춰서 똑같이 조정된다면 기업이 굳이 생산량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총 생산 Y는 물가 P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자연 산출량 YN 수준에 딱 고정됩니다. 물가가 아무리 변해도 생산량은 그대로인 관계.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수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아주 깔끔하게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단기에는 예상과 현실의 불일치, 즉 P가 PB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 생산량에 영향을 줘서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장기에는 모두가 현실에 적응하면서 P와 PB가 같아지죠. 그래서 생산량은 물가와 상관없이 자연 산출량에 고정되므로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이면 오늘 공부 끝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핵심 원리를 딱 꿰뚫고 나니까 자신감이 좀 붙으시죠? 이제 잠시만요. 공부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수험생으로서 여러분이 느끼실 그 마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볼까 해요. 맞아요. 저도 잘 압니다. 경제학이라는 과목 공부하다 보면 가끔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총공급 곡선의 비밀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서 결국 이해해냈잖아요.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요, 이렇게 핵심 원리를 딱 붙잡고 차근차근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않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요, 이미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다음 핵심 이론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오늘 내용이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든 뭔가 막히는 게 생긴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네이버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카페의 문을 그냥 확 두드리세요. 그곳에는요, 수많은 합격 선배들의 노하우랑 자료가 가득하고 또 정말 능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하고 저 경제학장 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화이팅입니다.